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휴, 다행이다. 그나마 오늘 시장 보면 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코스피가 지금 1%, 그리고 코스닥은 2%대로 강렬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방긋 웃고 있고요. 전선, 자율주행, 전력설비 관련주. 대체로 오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 나타나는데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사연까지 환영합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시장이 뭐 안 좋다가 오랜만에 또 오셨다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장 한마디 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맥반석 계란과 식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찜질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그 두 개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전에 좀 답답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시원한 반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실 우려가 조금 있었어요. 갭상승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뭐 1,000억 원 내외의 좀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좀 버텨주는, 그리고 코스닥 150 기준으로는 거의 3%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할지라도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7%대 반등, 그리고 다른 제약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맥반석 계란을 먹었을 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주는 게 또 식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 국장은 식혜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우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또 추석 연휴가 껴있는 있으니까.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오게 되면 바로 또 FOMC입니다. 뭔가 계속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세가 좀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자, 가보자 이런 의미인데 그래도 지금 식혜 정도로 국장을 보니까 좀 그동안 답답했던 게 좀 눌리는 걸 내리는 것 같다라고 식혜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찜질각이다, 몽둥이 찜질 해야 된다 국장 이러는데 옆에 웃고 계시네요. 진짜 몽둥이 찜질 필요한 레포트 종목 있으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연락 주세요. 06958-9082번, 6958-9083번이고요. 문자샵 9083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혹시 들리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한미 반도체 16만 원에 20%거든요. 네, 한미반도체 네, 16만 20%. 20%.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해도 되나 하고요. 추가 매수 더 원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도첸가 오늘 또 반도체 좋다거든요. 좋은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평균가 낮추자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전략은 좀 괜찮은 겁니까? 몇 점 만점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좀 보고 바로 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 10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 10만 원 구간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가 오늘 이 엔비디아나 뭐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도 보시더라도 지금 10만 원을 딱 걸쳐둔 상황에서 또다시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큰 지금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뭐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이 한미 반도체의 상승분, 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한미 반도체 지금 저점 구간에서 따지더라도 여전히 한 10배 정도 가까이 오른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낮은 위치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이제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왜냐면은 이전에도 우리가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올 때 반짝 좀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뭐 반도체들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시장의 이벤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후에 FOMC도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bp가 지금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25bp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각 섹터별로 어떤 좀 반응을 좀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엔비디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116불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 정도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이 10만 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10만 원 구간이요. 일단은 좀 지켜지는지를 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보시는 걸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해 보셨다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아닌데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저희가 서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또 마음에 드시는지. 햄버거도 있거든요. 햄버거 좋아하시면 햄버거, 아니면은 공부 원한다 하시면 서적도 있어요. 네, 햄버거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석에 또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햄버거 드릴게요. 저희 전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갈 거예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푸짐한 저희가 선물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너무 변천사 많죠. 뭐 그동안에는 뭐 커피 쿠폰도 있었고 그리고 서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하게 또 햄버거 여러분들 선물 드릴 거예요. 햄버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쭉 보고 있는데 햄버거 못 참지 참치버거 이러는데 우리 임마님, 카니님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주셰프님도 햄버거 받으시러 문자 사연, 전화 사연 그리고 너튜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는 0933님의 사연 볼 거예요. 서남이고요. 4,200원에 40% 비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 종목은 오르락 내리락 했던 테마주로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뭐 이제는 네. 이걸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사실 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먼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는 않은 게 좀 그렇죠. 뭐 다행입니다. 15,000원대가 아닌 게 어딘가 그쵸.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10,000원권 막 이렇게 잡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4,200원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눈 딱 감고 좀 손절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일단 초전자체라는 재료 자체가 사실 처음에 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 주가 흐름을 한번 길게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이 재료라는 것은 한번 공개된 이후에
그 이상의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계속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재료도 처음에 이제 발발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좀 강했지, 그 이후로는 뭐 확산이 된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나와도 점점 그 상승폭이 줄어들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15,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12,000원대에서 좀 머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재료가 사실 거의 지금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 특히 이제 4,000원 구간이 그래도 4,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비중을 크게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을 대응하실 때 비중은 항상 조금 낮게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20% 미만 정도로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선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21선을 일단 올라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지난 5월에 상승을 한번 보였지만 결국에는 추세가 다시 꺾이면서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21 이평선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꼬리로 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꺾이면서 저가를 깰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깨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왕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외에 과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뭐 매출액이 한 분기에 뭐 3억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은요, 오래 갖고 있는 건 사실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0933님 어떤 종목을 좀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이걸 다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는 건지 불안하시잖아요. 저희 잠시 뒤에 수익의 맛 힌트 통해서 또 공략주 오늘 나갑니다. 공략주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종목 좀 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피드백 드릴게요. 이런 테마주 보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또 전화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하이브 들고 있고요. 네, 하이브요. 네, 매수가는 한 23만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비중은 한 15% 정도 되거든요. 원래 좀 엔터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이거 되게 오래 들고 가보려고 샀었어가지고 꽤 오래 갖고 있다가 네. 올해 좀 추매를 좀 더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이슈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BTS 쪽인가요? 아니면 뉴진스 쪽 팬이셨나요? 저 유진스 팬이었어요. 역시나 뉴진스 좋습니다. 자, 우리 뉴진스가 또 이렇게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 물타기도 하면서 계속 들고 갔다 하는데 지금 손실권에 있어요. 뉴진스 얘기 나오니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또 어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를 보면 2% 또 하락하는 움직임,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일단 뭐 민희진을 해임하게 되면 이게 최악의 리스크가 될 거다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지금 근데 이전에 해임이 됐을 때 딱 그 날만 두고 보자면 사실 주가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주주들 입장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되든 이 사건이 좀 종료가 되기를 바라죠. 네,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또 긴급 라이브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를 다시 좀 돌려놔라 이런 식의 좀 입장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돼서 노이즈가 또 한 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좀 하락을 좀 보이다가 만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이즈들이 좀 완전하게 좀 소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신저가를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도 여전히 좀 살아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사실 바로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진이 네. 전역을 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부분 지금 이 뭐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차피 이제 긴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어차피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다만 지금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네. 드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사실 뭐 요즘 방의장이라든지 뭐 슈가라든지 이런 뭐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기 근데 때문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엔터주를 사실 투자하는 게 맞나요? 이런 생각도 사실 요즘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엔터주 같은 경우에 또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으로 가지고 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컨텐츠 입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건 또 케이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 시장이 또 많이 커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시청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케이팝을 알게 되면서 더 확산이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제 하나둘씩 좀 전역을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적을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뉴진스의 사랑은 여전하신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 한번 믿어보고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거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적 혹은 햄버거 있습니다. 뭐 선물 받고 싶으세요? 추석 선물로? 햄버거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햄버거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엔터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오늘 사연 들어왔고 테마 쪽으로도 오늘 보고 있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종목 들고 있는데요. 이걸 고민을 해서 사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좀 고민돼요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점심 먹으러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투더리님, 우카니님 그리고 우리 임마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또 하나 볼게요. 오늘은 AP 시스템 이분이 또 신청해 주신 1396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16,400원에 20% 비중을 담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좋아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도 지금 나쁘지가 않은데 10%의 급등이에요. 급등. 거의 네. 이제 9%대로.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 수익권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전문가님?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게 정말 간만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굉장히 네. 좀 오랜만인데 일단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쌍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또 봐야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한번 열어놓고 보면
자, 지난해 말에 4분기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에 다시 70억대로 줄어들었는데, 자, 2분기부터 126억, 그리고 3분기에도 지금 예상 실적이 200억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AP 시스템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전에 뭐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보고 또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딱 매수가가 또 16,4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잡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좀 등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또 2차 전지를 완전 또 소외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시장이 또 올라올 때 혹은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방어해주는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이 셀 포장기로 또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있거든요. SK 온향으로 또 장비를 공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맞물려서 조금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오늘 1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 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전일 대비해서 280%로 늘어난 것은 확실하나, 사실상 지금 이전에 이제 시세가 나왔었던 때 이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적어도 그래도 뭐 50만 주 이상,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세를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6만 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가볍게 올린 만큼 그만큼 이 매수 호가가 얇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의 물량만 나와도 다시 좀 반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또 21 이평선이 역시나 좀 이 추세를 보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또 갭상승이 나온 구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모습, 또 다시 반등을 보였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딱 21선 이 하단에 딱 지금 걸려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니까 조금씩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중님께서 이걸 신청해 주셨다고, 저 당첨됐네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희 햄버거 선물 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가면은 전화 받아주시고 햄버거 받으셨으면 또 인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 너튜브 사연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파 시스템인가요? 아, 고수네요, 진짜. 아, 나도 이분처럼 이렇게 주식 잘하고 싶다 하시는데, 그럼 여기 고수분이 또 옆에 있으니까 한번 살짝 물어볼게요. 워낙 수익률 1등이시니까 이렇게 좀 수익률 잘 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나 비결이 있으면 하나만 좀 알려주실래요? 비법? 사실 주식 투자는 약간 좀 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시장을 얼마나 좀 바라보고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좀 분석을 했는가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가장 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 기반의, 그다음에 주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지금 AP 시스템처럼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계속적인 반등이 나오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포착을 하셔도 사실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손자부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세요. 먼저 사고 싶어 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손자 병법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수가 되려면 그런 책도 꼭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투자하자. 이렇게 또 하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5268번님의 사연입니다. 저 1,450원에 들어갔고요. 지금 비중 한 10% 정도 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했습니다. 뭐 선박,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조선업계 최초로 또 국제표준심사도 통과도 했고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그래도 뭐 지금 다시 한번 바닥 다지려고 하는 구간 속에도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은 손실거리긴 하지만 평단가까지 분명히 좀 올라올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섹터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지금 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대시세를 만들었었던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간 내에서 이제 조금씩 좀 순환매가 다시 돌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올해. 근데 이제 그만큼 조정폭이 컸었는데 요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LG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좀 고점을 경신을 한 뒤에 한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조선주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지금 한 2, 3년치 정도는 지금 쌓아둔 상태고 이제는 또 조선주들의 수주를 봤을 때 이전처럼 저가 수주가 아닌 이제는 저 가격을 단가가 좀 있는. 그렇죠. 가격 이제 그 결정권이 이제 조선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장기 이평선 구간에 좀 걸쳐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구간을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 근데 역시나 지금은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계속적인 이런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단기 관점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갈 만한 거네요. 네, 뭐 한두 달 상승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좀 길게 볼 종목이 조선인 것 같아요. 호흡이 워낙 좀 길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좀 길게 멀리 장투하실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노드팝에 관련한 리스크 해소도 뭐 1등일 거다. 수주의 발표, 수주에 대한 잔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장기로 좀 나 묵직하게 들고 갈란다 하신다면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햄버거 저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바로 저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24,000원에 25%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역시나 조금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안 가는 건 또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유신은 좀 더디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유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마 성향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시총 같은 경우에도 좀 650억 수준으로 굉장히 좀 낮은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신은 과거 이제 흐름을 좀 길게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이제 SOC 관련 기업으로서 이전에 뭐 남북경협 관련주라든지 네. 혹은 이제 이전에는 이 22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이때는 이제 네옴시티로 엮이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뭐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테마가 좀 실려줘야 좀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의 소멸이 된 상황이고
또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남북 경협주가 가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미 대선 토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랬는데 다시 지금 해리스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남북 경협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유신의 이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실적을 좀 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테마주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실적밖에 기대할 게 없거든요. 네. 이제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현재 이 실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2분기까지만 해도 100억을 기록하다가 이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분기에도 10억, 또 2분기에도 22억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마저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게다가 지금 이렇게 시총이 낮은 기업들 혹은 뭐 이 유통 비율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품절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요즘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급등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분들 이렇게 거래량 없는 거래 대금이 낮은 종목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났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그렇죠. 네, 하루가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8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호가도 그만큼 얇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이제 종목을 교체하실 때 선정을 하실 때 이 거래 대금을 꼭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빨리 캡처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절대 저런 차트는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면 안 되는 차트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테마 자체로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2513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기분 전환하시라고 햄버거 선물 드릴게요. 햄버거 좋아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종목 고민들 하나씩 좀 해결을 받고요. 이어서 1등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기본 강우진 전문가의 픽 수익의 맛입니다. 지금 진시스템, 녹십자, 리가캔바이오, 국제약품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너무 좋은데요. 잘 뽑고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5개입니다. 그중에서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트를 딱 보면은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좀 드실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담은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미리 선점해야겠습니다. 3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 재결은 안 됐지만 지금 7월 말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고 현재 100만 원까지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요. 사실 우리가 이걸 딱 잡았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왜 우리가 매수하지 말아야 됐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때 이제 뭐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잡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랬는데 조정이 안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네. 주가가 너무 셌던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날 추천드리는 당일에도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기회가 있었다라면 사실 뭐 블랙 먼데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 안착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100만 원을 한 3차례, 4차례 정도 터치를 해줬는데 여기서 100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 원부터 안착되면 그때 더 보자.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지금은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아 이제 딱 100만 원만 보자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쵸. 100만 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아 수익을 내고 나오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실리고 있다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100만 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주가가 또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성장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9년, 그러니까 이 5년 전의 흐름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불과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4조 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6배가 넘게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 빠르게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 이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캐파 기준으로는 내년에 이 50전까지도 하게 되면 다시 이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생물보안법 통과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띌 만큼 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보셔도 되지 않나 100만 원 이상도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녹십자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비싸서 그렇지 안 사고 싶은 건 아닐 겁니다. 지금 100만 원까지 안착이 되는 다음에 그래도 좀 두고 봐도 괜찮은 종목이 삼바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이거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살 걸 그런 얘기를 많이 또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샤페론도 그런 종목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7.68% 상승하는 종목이고 거래가 좀 쏠리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상단을 좀 뚫을 수 있을까요? 3,590원까지 좀 뚫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쵸. 기세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격을 좀 축소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포인트, 뭐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굉장히 좀 핫한 재료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보유자분들 이전에 진입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3,000원 구간 혹은 11이평선에서 지지받는 여부만 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뭐 3,500원 구간에서 이전에 쌓여 있는 매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지만 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자분들 혹은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3,500원 구간이 올라올 경우에는 뭐 비중 축소라든지 혹은 완전히 이제 전량을 수익 챙겨 두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제시해드렸던 뭐 3,630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630원 이상으로 좀 가져가도 되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중 축소하시면서 상황을 좀 두고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샤페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워낙 또 지금 포트 보시면 와 제약바이오 좋은 거 알고 미리 이렇게 선점했구나. 전문가님 시각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앞으로 볼 건 또 뭘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요 공략주 오늘 꼭 봐야 될 공략주 여러분들 공개해 드릴게요. 술개맛 힌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술개맛 힌트 히읗, 시옷, 이응, 지읒, 리은, 이응, 리을. 오늘은 길어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아쉽게도 좀 길죠. 네, 그래서 네 글자 이하를 좀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저 이미지를 좀 보시더라도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고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고래.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음 주까지는 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 추세를 좀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랑 연관이 되어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그래서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왕고래라고 하죠. 네. 네. 마음에 드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지 쭉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강훈희 네. 전문가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댓글을 보고 네. 계신데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오늘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오늘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아쉽게도 볼까요? 한숨이 절로 나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해수욕장 난임로 뭐 재밌는데요. 해수욕장 나일롱도 있어요. 해수욕장 나일롱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선이 좀 나올래? 한선이 아는 분인가 봐요.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가요?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없으세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네, 좀 고를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무도 채택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진 전문가님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종목 얘기를 그냥 바로 들어갈까 봐요. 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네. 그래서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팅이나 뭐 밸브 이런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도 좀 테마가 붙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수급이 다시 조금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FOMC 결과를 또 앞두고서 혹은 이 전후로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마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그저 테마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 중견기업의 이상의 급의 체격을 가진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액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9년도에 한 200억 정도 기록하던 매출액이 지금 2배 이상의 성장을 좀 보이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78억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리고 1분기,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4억, 17억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1분기 14억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반기서부터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조선 업황이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뭐 수소 연료전지 지금 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돼서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와 연관돼서 또 블룸 에너지와 또 관련해서 또 공급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또 ESS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내미는 게 이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엔 또 ESS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에너지 부분 쪽으로 계속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또 2차 로드쇼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해가스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석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로드쇼를 이번 달에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금 이 대왕고래 테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연료전지
같은 테마로 이 SK 이터닉스라는 기업과 함께 좀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전일 이 실적 기대감으로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런 또 대장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런 소형주들은 따라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문으로 봤을 때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평선 상단에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시장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흔들림을 같이 보였지만 이런 이슈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시장 대비해서도 이 한선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전에도 좋았던 이런 우상향 흐름을 깨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지켜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 상승을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뭐 소폭 조정이 나온 가격대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2,200원에서 12,4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로 잡아봤습니다. 1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게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기 표에는 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한 11,20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골의 2차 로드쇼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충분한 것 같다. 단기적 상승을 좀 보시면서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200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입니다.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잡히고 있다는 인식에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었죠. 이를 이어받아서 오늘 양시장 또 빨간불 짙게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국내 시장, 특히 코스피가 8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외국인이 아직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매수세로 포지션을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부담스럽다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장 외국인들의 수급, 대형주 위주로 전환을 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 단연 반도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젠슨왕 CEO의 추석 선물일까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단연 반도체의 날이죠, 오늘. 자, 인비디아가 반밤에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어느 한 종목 콕 집을 수가 없을 정도로 CXL부터 이 옴디바이스 AI, 낸드 플래시, HBM 다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승세에 엔비디아 젠슨왕의 발언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은 정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수요 여전히 탄탄하다, 너무나 많다라는 발언 굉장히 자신감을
장점을 갖고 있었고요. 또 TSMC도 훌륭하지만 그 외의 업체들도 훌륭하다,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발언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객사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발언에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첨단 칩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수출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발언도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상단에 빨간불 짙게 켜주고 있는 미래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4,84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HBM 관련주죠. 자, CXL 관련주인 오킨스 전자도 20%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1.39% 빨간불 켜주면서 어제의 하락세를 조금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는 6, 7%의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단연 반도체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석유주 짚어봤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글쎄요. 자세한 종목부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오늘 신장에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뚜렷하게 막 내려가는 종목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석유주는 조금 비교적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달 전부터 석유주 업황이 단기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 업계의 시선이 존재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일부 증권가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금호 석유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점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금호 석유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2분기 대비 컨테이너 비용 부담이 일부 높아진 상황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 석유 현재 6.19% 떨어지면서 13만 6,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한유화가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63% 팔아불 켜주고 있습니다. 9만 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케미칼, 하나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 업종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사무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정말 짙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이 큰 섹터들 위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전장에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7%, 코스닥이 2.74%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률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거 보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8월 16일에 한 5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 상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오른 게 사실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8월에 급락할 때쯤에 그때쯤 한번 이 상승률이 좋았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만큼 최근 장이 굉장히 답답했었죠. 매우 답답했던 시장에 오늘 시원한 상승은 기분도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승은 있는데 좀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다라는 점이 마음 한켠에 불안감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게 하는 그런 요인인데 외국인이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금 4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3조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고 사실 8월 23일부터 외국인은 9월 2일 날 하루 2,300억 순 매수를 해서 그렇지 그날 하루 빼고는 계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5조 넘었거든요.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매도 금액, 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순 매도가 나온다라는 게 한 가지의 불안함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또 외국인의 코스피 순 매도 금액이 1,643억입니다. 근데 전기 전자 섹터로만 1,7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전기전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1.54% 상승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8%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잭슨 왕 CEO가
긍정적인 얘기했죠. AI 잘 된다, 반도체 잘 팔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TSMC 이외에도 새로운 데를 고려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수혜죠. 이런 부분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좀 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전장에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코스닥 가보면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상승률 상위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강하지 못한 좀 약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주들도 강한 모습을 오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후장 놓고 보면 오후장에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전히 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늘리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빨강색이 살짝 빨강색, 살짝 파란색 이렇게 십자 모양의 이 봉을 그리면서 강보합 이 상승률을 더 높이질 못하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봉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이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잘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헬스케어주들 8월 달 급락 때도 그렇고요. 급락 때 덜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날 때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주들 사이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시장 상승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의 유일한 섹터가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섹터의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주도 섹터가 없다. 그럼 시장은 힘이 더 떨어집니다.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다. 시장의 힘이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도 그렇고요. 헬스케어 차별화 현상, 삼성전자의 상승이 시원하지 못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의 힘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줍니다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FOMC 이전까지 지금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까지 5일 동안 국내 시장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여전히 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이 내일도 나올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요. 추석 지나고 FOMC까지도 잘 보시고 FOMC 이후에 시장 방향성 보시면서 시장 대응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약간 관망 모드, 현금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를 하더라도 좀 짧은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상승 흐름 이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주시면서 FOMC까지 관망세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지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누구와 또 이야기 나눠볼지 소개시켜드려야겠습니다. IM증권의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님, 주식투자연구소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셀럽 효과에 들썩들썩 K 미용 의료기기의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나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은 아름다움의 갈망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는 시장이 뷰티 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한국 미용 의료기기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뷰티 쪽 좀 관심 많으세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후발주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분석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여성분들보다 제가 좀 뒤늦게 참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뭐 체험도 해가면서 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거의 해본 게 없어서 이제 아.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죠. 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피부과 이제 애용자분들께 많이 네. 여쭤보는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뭐 직접 체험 그리고 간접 니즈가 체험 많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세대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분포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해외의 그 인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인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는 맞아요. 들었는데 과연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 좀 실적이 좋아졌는가 이런 걸 좀 궁금해서 네. 주요 업체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두 종목이 이제 파마 리서치하고요,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주가가 이번 조정장에서 거의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2분기 매출액인 587억 원, 영업이익은 312억 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예. 팔면은 60% 절반 이상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실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어떤 섹터에서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 가져가기 나올 수 힘듭니다. 없어요. 네. 네,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 34% 증가세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계속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마 리서치 최근에 뭐 리포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입증이 됐듯이 리쥬란에 대한 효과, 맞아요. 그에 대한 니즈가 사실 뭐 지속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은 833억 원, 영업이익 30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3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상당히 50% 이상이고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용 의료 쪽은 30% 이상 영업이익률은 기본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 뭐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의 영업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을 통해서 각각의 그 기업에 맞춰서 각각의 또 그 주도 국가들이 또 있어요. 주력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뭐 커진다라는 부분보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확대된다.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슈링클인데 이제 좀 이렇게 리프팅하는 거, 파마 리서치에서 리쥬란인데 안에다가 피는 거예요, 잔주름을. 그러니까 펴고 당기고 이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런 니즈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킴 카사디안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또 배우도 리쥬란을 했다 이러면서 인기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곽 대표님도 이런 쪽에 네. 좀 관심 많으신가요? 예, 관심 많죠. 네. 근데 제품을 사용해 보지는 않죠. 최근에 그 네. VT의 그 리드샷 그것만 좀 조금 해보셨어요? 그거 따끔따끔거리던데요. 근데 굉장히 좀 그래도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예. 화면에 멋지게 나오고 계십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뭐 되게 세다고 그러던데요. 그만큼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네. 모 아나운서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중간급 정도 쓰고 있는데 어. 꽤나 좀 괜찮은 것 나중에 같아요.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 넘어와서 그 이렇게 한국 제품이 굉장히 부각을 받는데 네. 왜 그런지 기술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기술은 뭐가 있나요? 기술은 뭐 제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리쥬란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쥬란 하면은 이제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면은 동양인보다는 좀 이렇게 피부가 빨리 이렇게 좀 노화되는 그런 맞아요.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피부가 또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부족한 콜라겐도 채워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트렌디하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술 자체도 한 2, 3주 정도 간격으로 시술을 좀 받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2, 3주 정도로 받으면은 상당히 그 피부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좀 가긴 가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지. 어떤 그 니즈나 이런 또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통증이 좀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있어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또 조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건 시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대한 미용 의료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니쥬란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셀럽이 또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피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리쥬란의 매출의 지금 성장이 굉장히 크다. 이러니까 이쪽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미국 시장이 워낙 또 뷰티 하면은 또 굉장히 K-뷰티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글로벌 시장을 뭐 미국 말고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본다고 하면 타겟팅 해볼 만한 신시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제가 미용기기 의류 업체가 아니라서 지금 네.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크지만 또 중남미 쪽 중남미가. 사실은 크레시스가 처음에 이제 브라질 시장을 좀 공략을 했죠. 네. 예, 브라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그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남미 쪽에서 멕시코라든지 사실 피부에 저희는 진짜 그런데 상당히 남미 상당히 피부 탄력 좋지 않아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특히나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네. 화장품 쪽에서도 중남미 쪽에서의 관심도가 높고 전 국민의 95%가 화장품 사용을 한다라는 걸 또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 지역은 이제 햇볕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선케어라든지 그런 피부 관리에 좀 예상보다는 좀 더 그래야 부분이 좀 그러네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거기서 이제 더 파급되는 것은 사실 아직은 우리가 진출을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신흥시장,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 시장에까지 최근에는 또 중동 지역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중동 쪽에서도 K 뷰티 그리고 K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마다 타겟팅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타겟 국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한 종목을 또 빼놓고 얘기했는데 APR. IPR. APR 같은 경우에도 중요해요.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상장 이후 미국에 대한 공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뭐 실리콘투와의 협업을 통해서 역직구라든지 그리고 B2B 쪽으로도 실리콘투를 활용해서 실리콘투를 그 유통사로 해서 또 미국에 대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 뭐 코스트코 입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상당히 확장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용 의료기기 쪽뿐만 아니고 홈 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도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한 만큼 이게 뷰티 쪽은 정말 이 관심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쵸. 네, 하다 이게 보면 한 번 하면은 효과가 계속 있으니까.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고 싶은 이 수요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박 대표님도 여성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 100% 동의합니다. 100%. 여성분들은 저희 계속 예뻐지고 모두 다 싶고, 계속 네. 젊어지고 싶고, 그쵸.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한 번 그렇죠.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도 하잖아요. 인모드 봤는데 꾸준히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기별로 계속 또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러니까 아무래도 매출단이 맞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이제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그러다 보니 느니까 영업이익률은 개선되면서 계속 뭐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뷰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계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들이 막 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케어나 피부 관리의 비중이 뭐 중남미나 중동 시장에는 이런 또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고요. M&A 시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동화약품, 하이로닉 지분 인수 뭐 이런 것도 앞두고 있다 얘기들이 있는데 투자 매력도가 확실히 좀 좋아진 걸까요? 이전에 비해서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성장성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기업들 인수를 해가지고 또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남기려고 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닉의 인수라든가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위드닉스를 인수하기도 했죠. 그래서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또 성우전자와 MOU를 또 체결을 해서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또 이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뭐 특수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발표도 CVC 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부터 2천억 원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어쨌건 뭐 지금 글로벌 성장성을 그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제가 또 최근에 또 측근 중에서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에 계시는 분이 이제 좀 편찮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좀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수술을 하는데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선택을? 그러니까 그 네. 의사가 수술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로봇이 할 건지 아. 이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뭐 사인을 하고 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세상이 많이 하는데 변했네요. 근데 그게 비용이 로봇이 하는 거는 좀 더 섬세하고 또 흉터도 적게 나오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사업도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뭐 M&A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적인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M&A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뷰티 쪽의 의료기기들은 지금 버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상장 확대에 대한 시너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아까 얘기 APL도 나왔지만 상반기 코스닥 상장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6곳 중에 5곳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의료기기 관련주다라는 건데 공통을 또 크게 찾아보면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또 그런 IPO 할 만한 종목들은 준비되어 있는 건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요거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저 IPO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건지? IPO 기업이 흥행이 되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인기 때문에 어떤 걸 좀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거 좀 저희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 네. 또 IPO 관련한 K-뷰티 일정들이 있나요? 이런 것도 알고 싶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 뭐 APR이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상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실 입성을 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사실 시장 여건은 상당히 좀 용이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저는 되게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그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뭐 아스테라시스 네, 얘기는 있네요. 아스테라시스라는 미용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도 이제 IPO에 대한 준비. 근데 아직까지 뭐 단기적으로 그 일정이 확정돼서 지금 뭐 10월 안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원래 IPO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본질의 가치도 좀 중요하지만 네. 시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상황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아무래도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가 좀 많거든요. 네. 이 기업 역시도 뭐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년 매출이 175억 원이고 연간으로는 15% 성장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그 브랜드 인지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좀 후광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관련된 종목들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청약이 있을 때 그때 좀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돈 주고는 관리 못 받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 50그릇 먹으면서 콜라겐으로 더 당기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재밌는 댓글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마감 전에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좀 보면 좋을지 곽 대표님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를 그럼 먼저 만나보시죠. 자, 파마리서치 있고요. 하이로닉도 있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라메디텍 관련주들 쭉 있는데요.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단연코 1위입니다.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래시스 하니까 땡겨야 되나? 슈링클에 대한 또 효과들도 있는데 왜 슈링클 쪽을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클래시스가 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이제 좀 좋은 게 있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장비 설치 후에 소모품 상승을 통해서 마진 개선의 공식을 통해서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이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진 개선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도에 그 베인 캐피탈의 지분 인수 이후에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에서 효율화를 이루면서 소모품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이 됐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EBD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했다. 아까 EBD는요, 에너지 기반 의료 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EBD 업체들의 실적 둔화가 우려를 낳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장비 도입 부담을 느끼는 시술 공급자의 수요 이연에 기인한 거고요. 소모품 매출로 나타나는 환자 시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반영을 하시고 이 4분기부터는 이루다 인수 효과, 이루다를 인수했거든요. 이루다라는 회사를 인수한 효과가 매출과 비용에 이제 반영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진율도 좋고 일단 인수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퍼포먼스가 많이 날 수 있다 해서 클래시스 원픽즈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볼만한 또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해리스 판정승에 트럼프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TV가 엇갈립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기다렸던 미국 첫 대선 토론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은 대선 토론 좀 보셨을 때 어떠셨을지 보셨나요? 네, 그 유튜브로도 많이 전달이 되고 네. 또 내용도 정리가 돼서 많이 전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주구장창 보고 있을 수는 없죠. 내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뉴스로 봤는데 우리가 아니라 해리스 후보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네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기가 좋다. 네, 난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염 차장님은요? 네,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에 따른 여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론은 이미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여 지나고부터 해리스 쪽으로 시장을 기울었고 어제 10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 반 정도부터 해리스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정도부터 시장의 분위기 색깔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스피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피치와 표정, 네, 표정, 태도, 눈빛. 상대적으로는 이제 감정을 더 드러냈었던 트럼프 후보 쪽에서 감정 조절을 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는 그 기질 자체가 워낙에 좀 파이팅이 넘치시니까. 파이팅이 넘치다 보니까 네. 그게 역으로 좀 작용을 한 걸 수도 맞아요. 있고요. 해리스는 오히려 좀 차분하면서 강단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외연적인 것들은 얘기는 해주셨는데 쟁점을 좀 들어가 볼까 봐요, 차장님. 네.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들의 쟁점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음성으로 사실 다 들지는 못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주가의 영향, 그러니까 그 토론 자체가 어떤 주제와 섹터에 연결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기 아니에요. 때문에 네.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는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기존의 공약이라든지 기존에 수행했었던 부분에서 추정해서 사실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정책을 이어가는 쪽이 해리스 후보 쪽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 트럼프 쪽에서는 재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여기 또 세부적으로는 마리아나 관련된 이런 좀 세부적인 종목들은 지금 어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조금은 지금은 좀 경계해야 되는 좀 네. 섹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재건, 가상화폐 관련주 얘기해 주셨고 기존 정책과 좀 맞물리게 이어지는 게 해리스 관련주였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해서 아마 주요 쟁점들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금융시장은 좀 해리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수혜주를 저희가 또 섹터 하나, 종목 하나 뽑아본다면 곽 대표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예상보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의 엇갈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산주라든가 비트코인 관련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고요.
이 친환경 쪽,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들여다보면은 좀 봐야 될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ESS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ESS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실적 부분에서도 보면은 ESS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두드러졌고, 대표적인 또 ESS 기업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ESS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는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중 NCS. 예. 그래서 국내 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은 후에 현재 좀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24일 날 그죠? 미국 대선 토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측면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가가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고평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하방이 나오게 되면은 좋다 하더라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방을 좀 제한시키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방을 잡아놓고 9월 24일에 미국 대선 토론 있으니까 그때쯤을 보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고 한중 NCS 종목이었습니다. ESS 섹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반대로 뭐 트럼프 지금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매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김정 사장님?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한 좀 비중 축소 또는 정리는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좀 제한적인 흐름을 가져가잖아요.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뭐 좋거나 그렇게까지 좀 시장이 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에 의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트럼프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좀 어떻게 보면 뭐 재건주라든지 뭐 마리아나 관련주 조금은 좀 작은 섹터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또 한없이 빠질 수 있는 또 맞아요. 섹터긴 합니다.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손실이 있더라도 조금은 지금은 좀 나와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뭐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들은 좀 매도하거나 비중 축소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쪽 수혜를 받는 종목, 뭐 방산, 바이오, 전력 이런 것들은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 조금 더 지금 비중을 실는 게 나은 건지 누가 되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네. 산업군들에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오늘 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이번 대선에 대한 결과와 별개로 뭐 시장에서 나온 뉴스 보면은 누가 돼도 오를 섹터 맞아요. 나오는 긍정적인 거 보이스 저도 봤죠. 산업. 누가 네. 봐도 괜찮다. 좀 어찌 보면은 그에 대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가 일단 뭐 방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전력기기 최근 낙폭이 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씩 주정 받았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대선에 대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소비재 쪽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뭐 자국 보호라든지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늘린다라는 부분에서는 방산은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력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에다가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같이 또 지금까지 있었던 우려감,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다소 좀 해소가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소비재 쪽은 뭐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는 화장품 섹터를 화장품. 일단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뭐 대선과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어쨌든 때문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잘 갈 수 낙폭이 있는. 과대한 화장품 섹터도 최근 들어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실리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뭐 해리스든 뭐 트럼프든 상관없이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좋겠다 했는데 방산, 전력기기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외에 논외로 본다면 화장품, 아까 저희 이슈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또 이제 수주나 관련한 퍼포먼스, 매출단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는 이런 소비재를 좀 봐야 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리스주의 청신호는 과연 언제까지 좀 켜질 것인가? 들고 계신 분들은 와 수익 많이 났고 대선 전까지 들고 가야 되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이걸 언제 매도하는 게 딱 좋을까요? 해리스 후보 관련된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일정상으로는 좀 남았지 않습니까? 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이제 대선 판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무조건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고요. 안 되고 현재 지금 이제 토론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토론도 예상이 되지만은 이번 토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의 좀 거의 뭐 당락이 결정되는 맞대결 국면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선거를 2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뭐 부동표라든가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흔들 건지를 좀 보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해리스 관련된 종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기준을 잡고 이제 종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심적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투자하는 케이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조금 더 뭐 실적 베이스와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 쪽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이것은 이 해리스 후보 부통령과 관련된 종목인지 또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종목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수적으로 봐야 되지 이걸 메인으로 보시고 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있다. 누가 앞서갈지 모르고 그렇거든요. 현재로서는 해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 지지층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래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 체크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요. 어느덧 뭐 4개월밖에 좀 남진 않았어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변수는 없나? 또 투자 시에 유의할 부분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두 분이 유의사항을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씩만 딱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 대표님. 어떤 게 좀 유의사항으로 자리할까요? 일단 시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 뭐 빅스텝이냐 0.5%냐 0.6%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엔캐리 자금의 어떤 흐름, 미국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의 흐름 최근에 환율이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흐름 맞아요.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캐리 쪽도 보고 금리 인상 쪽도 봐야 된다. 네네. 염 차장님은 어떤 것들을 좀 네.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는 11월 초에 이제 대선까지는 대선 네.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에 따른 해석이 시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금리 인하 되는데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부분인 거죠. 네. 그에 대한 해석 문제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주식 시장이 빠르게 연 고점을 회복하기 좀 다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내에서의 연말까지 우리가 포트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연말까지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한된 지수 내에서의 개별 종목 흐름 그리고 순환매가 지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쵸. 시장에서 네. 그 부분을 사실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너무 좀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빠르게 읽는 눈이 필요할 것 같고 경기 침체가 확산되거나 유지됐을 때 연고점에 대한 회복이 좀 어렵다면 이거 포트 어떻게 우리 구성할지 미리 또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또 투자에 대한 변수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앞으로 또 마감 전에 담아볼 만한 미국 대선 관심주는 뭐가 있을지 종목들 그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 스팔코, CS 윈드 다양하게 있네요. 염정 차장님 원픽주로 뭘 뽑았을까요? 저 현대로템을 뽑았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지금 글로벌 예하게 그리고 각국의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 또 최근에 미국도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이제 확충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대로템이 아무래도 제일 그 중에서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동유럽 쪽에서 폴란드에 대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죠. 1차 수주가 있었을 때 1차 계약분은 이제 180대였고요.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820대가 추가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 현대로템의 이제 수건 사업일 거예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향후 몇 년간의 실적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 하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차 계약분에 대한 것도 180여 대인데 180대인데 그중에 절반도 인도가 되지 않았어요. 실적이 지금 1분기에서 2분기가 조금 못 미쳤고요. 지금 오히려 3분기에서 4분기에 그 인도 물량에 따른 실적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 모두 다 방산 부분에서는 기대감 살아 있고요. 네일솔루션 쪽은 현대로템에서 그렇게 크게 기대가 없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부분에서도 수주가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에 비해서 조단위는 좀 사실 아니지만 레일솔루션도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요. 현대로템뿐 아니고 방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너무 좀 한쪽으로 해리스 관련주라고 해서 네. 오히려 좀 한쪽으로 세게 갈 때 살짝 소외될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대로템 그럼 차트 좀 보면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조금 더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대로템 한번 잠깐 좀 키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일단은 보게 되면 졸봉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대감이 컸어요.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 지금 한 달여간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살짝 한 달여간 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고점이 이제 신고가죠. 5만 5천 원대 신고가를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5만 원 밑에서 좀 한동안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만 원 밑에 가격에서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살짝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지금 관심도가 좀 다른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사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기에는 매도하시면서 반대로 좀 가시는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가셔야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5만 원 밑에서 모아가시고요. 올라가면 그때는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렉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